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도 저는 출근 중이고요. 오늘은 기분이 태도가 되는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기분이 태도가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기분이 나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그런 걸 티를 내거나 하지 않고 프로답게 일정하게 그런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저희 회사에 이제 MZ 세대들이 있는데 그 MZ 중에 한 명이 그런 것이 유독 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약간 막내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 회사 사회생활은 좀 그렇잖아요. 막내들이 좀 굳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조금 잡일 같은 것도 좀 솔선수범해서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친구는 아주 참 예쁩니다. 예쁘고 항상 나서서 하고 이렇게 막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그래서 참 잘 자랐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친구가 기분이 안 좋을 때입니다. 이 기분이 안 좋으면 그게 이제 바로 티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던 걸 안 하게 된다든지 뭐 웃음을 잃는다든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쟤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평소에 그 친구가 그러지 않았다면, 이런 갭이 심하게 느껴지지 않았을 텐데, 평소에 그 친구가 너무 막 이러면서 막 제가 하겠습니다 막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갑자기 그렇게 그 돌변을 싹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당황을 하고 그게 더 안 좋게 비춰지는 거죠. 그래서 뭐 막 이렇게 수근수근 되면서 오늘 뭐 무슨 일 있대? 뭐 몸이 안 좋대?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저렇게 기분이 태도가 되면 어떡해? 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기분이 매일 좋습니까? 저도 이렇게 동영상을 올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기분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여러분. 그냥 정말 사소한 걸로도 기분이 확 다운이 되고요. 정말 좋게 시작했다고도 다운이 되고, 그냥 시작부터 안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작은 걸로도 기분이 갑자기 확 좋아졌다가 뭐 그런 것이 기분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분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찮은 것인데, 그럴 때 이제 우리가 기분이 안 좋으면 사람이 그게 티가 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저는 그걸 막 애써 감추거나 뭐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거나 강요를 하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왜냐면 그거는 스스로의 정신 건강에도 좋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은 반대. 그런 기분이 나쁜 상태는 있을 수 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What to do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본인의 감정 컨트롤을 스스로 해야겠죠. 그리고 이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왜냐면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뭐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건 나의 기분이니까. 어쨌거나 뭐 모두가 다 같이 경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개개인의 기분 상태까지 누군가가 체크를 하거나 알아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알아달라고 티를 내는 것이 아닌 이상 정말 티를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게 티가 날 것 같으면 자리를 좀 피한다거나, 아니면 뭐 자리에서 좀 뭐 감정을 좀 삭힌다거나 컨트롤 한다거나, 그런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되죠, 여러분. 그런 것이 있을 때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된 거는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태도에 드러나지 않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빨리빨리 그걸 조절을 해서 다시 원위치로 기분을 회복시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회복 탄력성이 좋은 사람이 나이스한 사람이 되고 정말 평판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해야 하는데, 그 어린 친구가 그 회복 탄력성을 얼마나 컨트롤 해 봤겠어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어리지도 않아요. 어리지도 않은데 어쨌거나 그냥 깨발랄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면서 어떤 풍파나 이런 걸 겪어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자란 친구 같아서 그런 것에 노출된 것이 많지 않았겠다. 정말 큰 일을 겪진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 컨트롤이 어려운 거였겠죠. 어려운 친구인 거고. 근데 이제 저도 그렇고, 제가 뭐 아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도 그렇고, 기분이 누구나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안 좋을 때 얼른 빠져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빠져나올 수 있는 나만의 노하우가 있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항상 얘기를 해줘요.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는 카메라가 없는데 늘 이렇게 알람이 울리더라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제가 뭐 그런 노하우를 가져야 한다라고 늘 얘기를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자리를 몸을 피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리를 걸어서 다리를 움직여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야지만 뇌가 인지를 한대요. 그 상황에서는 벗어났다, 다른 감정을 써야 한다, 이렇게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지심리학자가. 그래서 즉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그럴 때 이제 그 중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면 좋겠죠. 예를 들면 산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옥상에 올라가서 바람을 쐰다든지 차에 잠깐 가 있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든지 TV를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얼른 주의를 다른 쪽으로 전환을 시켜야지만 그 감정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순간을 모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죠. 그렇지만 내 마음을 조금 가라앉히거나 컨트롤하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또 반드시 해야 될 거는 나와의 대화죠. 이 사건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나는 왜 지금 기분이 좋지 않은가, 이 기분이 나쁨은 누구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며 내가 이 기분을 느끼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고 내 기분은 지금 상태는 어떤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면밀하게 한번 체크를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막 정말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화나는 일이 있거나 그럴 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짜증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짜증난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을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사실은 정말 우리 감정은 세밀하기 때문에 짜증이 아니라 정말 점점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뭐 서운한 감정일 수도 있고요, 후회의 감정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옛날에 이제 아들이 어릴 때 키울 때 그런 감동 카드라는 거를 사서 아들과 이제 그런 감정놀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어른한테도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감정을 우리가 모를 때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저는 감정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리고 내 감정이 어떤 것인지 알아채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제 기분을 좋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내 기분이 좋아야 다른 사람한테 그런 에너지가 전파되지 않는 거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사람을 보셨거나 아니면 내가 기분이 태도가 되려고 할 때, 그럴 때 이런 방법들을 쓰셔서 얼른 회복 탄력성을 갖추시고 그 상황에서 빨리 빠져나오실 수 있는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시다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 좋은 생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